고등학생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질문은 진짜 수학 공부법 책 77쪽에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는 수학 개념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공부를 할 때 수학이 약한 경우, 수학을 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죠. 개념서도 풀고 유형서도 풀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개념서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신 개념서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서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이런 말이죠. 중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개념원리라는 개념서를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개념원리가 이제 설명도 좀 잘 돼 있고 체계적으로 분류도 잘 돼 있고 그리고 개념들이 좀 꼼꼼히 많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는 개념원리를 추천하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 개념의 양이 많다 보니까 어떤 개념서를 추천하기가 좀 애매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쉬운 개념서, 개념 원리나 개념 센, 개념 플러스 유형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쉬운 개념서조차도 보통 고등학교 현재 성적 기준으로 한 3, 4등급 정도 학생들까지만 거의 이해를 하고 5에서 9등급인 학생들은 이런 책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좀 학생들이 쉽게 개념을 접근할 만한 그런 책들이 고등학교 수학 개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보면 기초교재라고 해서 개념서하고 연산 문제를 짬뽕한 그런 어떤 개념서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개념 센 라이트라든지 베이직 센이라든지 이런 어떤 책들이 있습니다. 자, 쉬운 개념서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아이들은 보통 기초교재, 개념서에다 연산이 짬뽕된 이런 책들을 가지고 하는데요. 이런 책들은 또 뭐냐 하면 정말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들만 집어넣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학습은 진행이 되지만 이 책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잘해봤자 4등급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4등급 정도 혹은 4등급에서 9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풀 수 있는 그런 내용과 문제로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실력이 늘지가 않는 단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중요한 개념인데 그런 어려운 것들은 다 빼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예를 들어 교과서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교과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책 자체가 교습자가 가르쳐줘야 효과가 있는 책이다 보니까 노베이스, 즉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 교과서로 너 한번 개념을 공부해봐라 그러면 거의 이해를 못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이해를 못합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개념을 한번 해도 처음 할 때 잘 따라오는데 고등학교부터는 교과서로 하면 아이들이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이 약한 아이들이 개념서를 선택을 할 때 설명이 많은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바이블도 있고 마플 교과서라는 책도 있습니다. 개념센도 또 설명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읽는데 개념센이나 바이블, 마플 교과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요. 문제는 좀 약간 쉬운 문제들 위주로 있는 개념 원리나 개념 플러스 유형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두 권 구조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념 원리나 개념 플러스 유형으로 개념서를 한번 공부를 해봐라 그러면 수학이 약한 학생들은 설명이 적어도 자기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개념센이나 바이블에서 개념 많은 것들을 공부하는데 또 문제가 바이블 같은 경우는 개념은 많은데 문제가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개념은 읽어가면서 이해를 하는데 문제가 어려워서 또 문제를 못 푸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완벽한 그런 개념서들을 잘 못 찾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보통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개념서를 두 권 구조로 많이 시킵니다. 학생들을. 그래서 쉬운 개념서 한 권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정석을 시킵니다. 정석은 장점이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그런 응용 개념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정석을 보통 사회독, 육해독을 하면 웬만한 문제가 잘 풀린다라는 말은 응용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그런 핵심적인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고 정석에 있는 필수 예제나 혹은 연습 문제 같은 것만 정확하게 익혀도 웬만한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단점은 어렵죠. 그리고 개념이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학생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념을 할 때 두 권을 시키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희 비대면 수업 교재가 개념 플러스 유형이다 보니까 개념 플러스 유형을 가지고 일단은 개념서를 한번 돌려줍니다. 자, 개념 플러스 유형을 가지고 하면 개념이 좀 빵꾸가 있습니다. 어떤 개념들이 빵꾸가 있냐면
좀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응용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인데 그런 개념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개념 플러스 유형뿐만 아니라 뭐 개념센, 개념 원리 이런 책들도 뭔가 이렇게 조금씩 빠져 있는 그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런 개념들이 안 빠져 있는 책들이 정석이나 바이블 이런 책인데 특히 저는 정석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두 권 구조로 개념 플러스 유형으로 먼저 개념서를 한 권 정리하고 그럼 아이들이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힙니다. 오답까지 충분히 시킨 다음에 그 다음 다시 정석을 시킵니다. 그럼 정석까지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개념이 굉장히 튼튼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유형서 그런 것들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뭔가 딱 추천할 만한 책들은 만만치가 않고 학생들이 보통 이제 공부할 때는 단일 구조로 좀 쉬운 개념서로는 개념 원리를 좀 보면 학생들이 좀 잘 따라오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개념센 혹은 바이블에서 개념만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개념 설명이 잘 돼 있다고요. 자, 그리고 응용 개념이 많은 거 아까 정석 얘기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쉬운 개념서 한 권 하고 그 다음 정석을 바로 하고 이 두 권 구조로 개념을 정리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